아싸한 만남, 무릎 트레이닝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스승은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가장 좋은 스승과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멋진 이소정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사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사람을 남기는 이 책, 남기는 관계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2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파트 1 주제가 다시 관계를 디자인하라라고 했는데요. 혹시 그 강의를 듣고 그 책을 좀 듣고 내 귀한 사람들한테 나의 진심을 좀 다시 한번 전달을 하셨을까요?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신 거 보니까 다들 좀 전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파트 2의 주제는 "어떻게 그럼 사람 부자가 되었나?"입니다. 한두 번의 만남이 아닌 꾸준한 인연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주처럼 귀 쫑긋 하시고 집중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5 페이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제목 "첫 인상보다 마지막 인상을" 입니다. 네. 55 페이지고요. 만남을 좌우하는 것은 첫인상이라고들 한다. 때문에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외모부터 말씨, 행동까지도 하나하나 신경 쓰며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기 바쁘다. 첫인상은 상대의 마음에 노크를 하는 것일 뿐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후의 행동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마지막 인상이 결정적인 열쇠로 작용을 한다. 우리가 관계라고 칭하는 것은 한두 번에 만나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예, 관계는 인연 맺기, 유지하기, 진화시키기, 공유라는 단계를 갖는다. 만약 이 네 단계를 지나지 않고 어느 한 지점에만 머물게 되면 관계는 자리매김을 못하게 된다. 한두 번의 만남을 끝으로 인연이 지나가는 것이다. 56 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관계를 맺는 능력은 탁월한 데 비해 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노력을 쏟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뒷심이 부족한 유형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순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관계의 시작에만 치중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57 페이지 관계는 모든 순간의 합이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번째 줄이고요. 첫 만남은 단선적인 만남인데 엄연히 여기에도 첫인상, 중간인상, 마지막 인상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존재한다. 피크 앤드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평가할 때 극적인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합으로 그것을 기억한다는 말이다. 58 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고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인상이 합해지면서 이 사람과는 또 만날지 아니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낼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의 합이다. 나는 이를 내 식대로 바꿔서 뒷심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첫 인상에서는 특별한 인상을 받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즐겁다라는 느낌을 받고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남았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까지 달라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날 때 첫인상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상대의 첫인상만 보고 그에 대해 100%다 파악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좋은 관계가 될지도 모를 싹을 잘라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사실 저도 되게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좀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일단 강한 인상을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하는 걸 좀 피하게 되고 '아 저 사람은 그냥 좀 센 사람인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좀 많이 대하다 보면 사실은 더 많이 포근하고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좀 배려한다라는 거를 좀 보고 '아 첫인상으로 사람을 절대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그때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할게요. 59 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뒷심을 살리는 두 가지 열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관계의 뒷심을 살리고 상대에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까? 네, 첫째는 10분 피드백이다.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과 헤어진 후 만남에 대한 소감을 문자나 메일로 전하는 것이다. 헤어지고 나서 10분 이내에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야 나와 함께 했던 시간을 그 사람도 좀 더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페이지 맨 아래 단락입니다. 네, 두 번째는 명함을 주는 것이다. 명함 교환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가 특별하냐고? 조금만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자. 사람들이 명함을 언제 주고받을까? 대부분이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교환한다. 명함을 첫인상의 영역이라고 간주하여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명함은 마지막 인상을 강렬하게 남기는 도구이기도 하다. 네, 사실 저도 거의 다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명함을 줄 때 처음 만났을 때 미리 이렇게 저는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만날 때 바로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 그때 받으시면 이렇게 보고 다시 그냥 뭐 주머니에 넣거나 지갑에 넣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명함을 주면서 내가 좀 특별한 멘트를 한다면 그가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한 1년 전? 네, 1년 전부터 명함을 주면서 좀 그런 멘트를 제가 하기는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꿈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는 건데요. 신기하게도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명함을 드리니까 진짜 이 명함을 받았던 분들이 그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고마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함 절대 버리지 마시고 지갑에 넣어 놓고 제 생각 좀 가끔씩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멘트를 인제 좀 이렇게 드리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좀 보면서 '다른 분들은 명함을 좀 전달할 때 어떻게 좀 특별한 방법으로 전달을 할까?'라고 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찾아봤더니, 어떤 분들은 사계절의 명함을 만든대요. 네. 사계절의 명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지금처럼 24 년도 여름에 만났어요. 그럼 그 여름에 명함을 주면서 "네. 올해 지금 24년 여름에 저를 만나셨습니다. 네. 저희 가을에도 또 만나야 되겠죠. 그럼 제가 그때는 가을 명함을 드릴 거고, 겨울에 만나면 겨울 명함을 드릴 거고, 내년에 다시 봄의 명함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계절의 명함을 다 간직하시면 제가 그때 네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런 멘트를 또 네 하시기도 한답니다. 네, 그런 것도 좋고, 그 명함을 주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포부라든가 꿈이라든가 또 어떤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2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첫 인상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함께하고 있는 순간은 물론, 헤어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관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내다보고 싶다면 첫인상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상도 챙겨주자. 관계는 모든 순간이 쌓여 이루어지는 탑과 같으니 말이다. 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지? 정말 첫인상은 어떨까?' 등등 여러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의 인제 참 쑥스럽긴 하지만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첫 만남에서. 그래서 봤을 때 그 사람한테 그날 칭찬을 하나라도 두 개라도 무조건 남기고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예쁘신 것 같아요." 뭐 "몸매가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 말하는 투라든가 아니면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다른 분들과는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라고 인제 그런 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저와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라든가, 뭐 가볍게는 옷 스타일이라든가 날씨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통된 점들을 찾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다음에도 나를 또 만나고 싶게끔, 네 이런 부분들로 되게 가기도 하고, 일단 공통점이 있다는 건
나와 좀 비슷한데? 어, 좀 나와 뭔가 결이 맞는데? 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장점, 그리고 칭찬할 부분, 그리고 나와 좀 공통된 부분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앞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칭찬할 거리들을 좀 찾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네, give and take, 그 주고받음에 대하여입니다. 네, 아랫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64페이지 아랫부분이죠. 네, 주는 사람은 베푼 것으로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을 끝내지만 받은 사람은 순간부터 받은 것에 대한 기억을 끌어안고 산다. 오랜 시간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티켓이 기부에 들어있는 것이다. 참 그쵸. 누구한테는 그냥 받았던 커피 한 잔이 정말 힘들었던 순간 쉬어갈 타이밍을 나한테 주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누구한테는 그냥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65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give and take 관계에 있어서 이것만큼 민감하고 미묘한 사안이 또 있을까? 그것은 give and take가 자신이 상대에게 존중을 받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만큼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억울해한다.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서운해하다가 끝내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다. 66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모든 관계는 무엇인가를 주고받는다.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연인, 오랜 친구 등 어떤 관계라도 무엇인가를 주고받는다. 다만 무엇인가를 주고받느냐가 다를 뿐이다. 어떤 관계는 돈, 물건, 정보, 인맥 등 경제적인 자원을 주고받는가 하면 또 어떤 관계는 사랑, 위로, 공감 등 정서적인 자원을 주고받는다. 평소 자신이 상대방에게 현명한 조언을 많이 듣거나 작은 일에서도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는 배려를 받았다면 그만큼 내가 더 많은 정서적 자원을 받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비록 커피 한 잔도 내가 더 자주 사고 밥 한 끼도 내가 더 많이 산다 해도 말이다.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 그 관계의 주도권은 내 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67페이지 작게 주면 크게 오는 이상한 법칙입니다. 네, 제가 대화글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대시가 지금 생각해서 참 고맙다. 뭐가? 나 결혼할 때 말이야. 그때 네가 부산에서 경주까지 운전해 줬잖냐? 내가 그랬다고? 언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 그때 차편도 없고 내가 하도 어려울 때라 신혼여행 가는 거 엄두도 못 냈잖냐. 그런데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경주까지 태워다 준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야. 아마 지금보다 더 나이를 먹어도 그 일은 절대 잃어버리지 못할 거야. 이런 상황들 참 많죠, 다들. 네, 두 번째 단락 아래에서 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나를 볼 때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 마음껏 해봐라는 말을 건네곤 하는데 말만 들어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든다. 주는 사람은 베푼 것으로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을 끝내지만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받은 것에 대한 기억을 끌어안고 산다. 오랜 시간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는 티켓이 기부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안 주고는 못 베기는 사람치고 불행하거나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도움을 받은 주변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호혜와 호구는 다르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아무에게나 베풀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호혜와 호혜가 상호 간에 이뤄지는 나눔이라면 호구는 한쪽의 일방적인 헌신을 말한다. 7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 게다가 누울 자리라도 하나 발견하면 틈을 주지 않고 달려든다. 이런 사람이 내뱉은 말 하나, 행동 하나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말려드는 건 자신만 손해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는 가급적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좋다. 네, 71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대로 된 기부의 철학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는다. 그러므로 기브 앤 테이크는 어느새 기브 앤 해피가 된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품어보면 어떨까? 베푸는 쪽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면 우주가 그것을 기억해 어떤 식으로든 베푼 사람에게 행운을 내려준다. 그리고 그 행운은 돈이나 재물일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네, 제가 이 단락을 읽으면서 저희 그로잉업 그룹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네, 정말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테이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부를 함으로써 다 정말 행복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단락이었습니다. 네, 73페이지. 마음속에 몇 개의 의자가 있는가? 네, 7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동시 통역사로 활동을 하면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있는 어느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다. 이분은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삶에서 오래된 관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비중 있게 보신다고 했다. 제법 흥미로운 관점이라 그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기존의 관계를 경시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마음속 방 안에는 단 한 개의 의자만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면 원래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을 밀어내고는 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 의자에 앉아있지만 저라고 나중에 밀려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저는 그런 사람이 내준 의자에는 앉고 싶지 않습니다. 다들 몇 개의 의자를 갖고 계실까요?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74페이지입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었다.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새로운 관계에 늘리기에 급급한지, 아니면 오래된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잡은 물고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와 오래된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차별한다. 내 속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리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말과 행동을 유난히 조심하는 것을 물론 상대를 살뜰히 챙긴다. 네, 사실 저는 이 제목을 읽고 네, 반성을 좀 했습니다. 잡은 물고기 하니까 갑자기 배우자가 생각이 났고 갑자기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만났던 신규에게 나는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으로 내가 그들에게 대했을까?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는 어떤 표정으로 대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네, 정말 많이 반성을 했던 네, 단락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많이 하시죠. 그쵸? 네. 오늘 밤도 배우자님한테 가셔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꼭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6페이지입니다. 이미 1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있다. 네,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근자열 원자래. 즉 가까이 있는 이들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이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뜻이다. 만약 관계를 통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내 옆에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77페이지고요. 늘 대상과 상관없이 자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내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중요한 습관으로 들이자. 그럼 매일 만나는 사이일지라도 상대는 이 사람에게 있어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스스로 태도 또한 돌아보게 될 것이다. 내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미 1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 물리적인 관계의 수가 아닌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다. 알게 모르게 삶에서 놓치고 있는 이들, 중요하지 않다면 무시하고 있는 이들, 배려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꼽아보면 누구나 벌써 사람 부자라는 뜻이다. 관계도 와인이나 치즈, 그리고 장맛과 같다. 익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대체로 오래 갈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익어가지만 잊지 않고 관심을 가지며 들여다볼수록 그 맛이나 향이 깊어진다. 그러니 부디 새로운 인연과 오래된 인연을 차별하지 말자. 너비만큼이나 깊기도 중요한 것이 관계다. 네, 제가 이 단락을 보면서 좀 연락이 뜸했던 파트너분한테 바로 사실은 네, 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톡을 보냈냐면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좀 네, 종교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그냥 리더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즘 연락이 되진 않지만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답장을 보내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 잘 지내고 그냥 좀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날 톡을 보냈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이 딱 30분 안에 톡이 왔고요. 바로 톡이 왔고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톡이 왔고, 바로 또 이제 그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뒤에 바로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아, 그래, 내가 처음 진짜 만나는 사람들한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와 오래됐던 사람들한테도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79페이지. 배려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첫 줄이고요. 나는 분명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 내 딴에는 신경 써서 한 배려인데 상대의 반응을 내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면 그것이 나에게 서운함으로 돌아오고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한다. 맨 아래 단락이고요. 배려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배려하고자 할 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네, 넘어서 82페이지 맨 아래 단락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입장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배려가 아니다. 나의 말을 듣는 사람, 내 행동의 결과를 받는 사람을 시작점에 두는 것이 상대의 심장에 반응을 일으키는 진짜 배려이다. 다음 페이지 SNS 그리고 너와 나입니다. 아랫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간편해도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사려 깊은 사람들도 희한하게 SNS에만 접촉하면 언행이 가벼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SNS는 뭐 요즘에 인스타, 페이스북, 특히 카톡, 네, 카톡 많이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84페이지 맨 아랫줄입니다. 자, 이런 SNS를 사실 사용하는 이유가 편리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또 외롭고 싶지 않은 욕구,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공간이 바로 SNS인 것이다. 87페이지 맨 아래 단락이고요.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누군가와 소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득과 그러기 위해 들여야 하는 수고를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보자.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손쉽게 실현된다는 것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라면 그 과정에 신중함을 동반하는 건 마땅히 들여야 할 수고다. 이득과 대가를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을 때 이 바쁜 세상에서 SNS를 통해 제대로 끈끈하게 맺어질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말 하시라는 거고요. 가벼운 언행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좀 볼 수 있겠죠. 89페이지 맨 아래 단락이에요. 겉만 번지르르한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알토란 같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귀찮아도 만남이라는 수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컴퓨터를 끄고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소중한 이들을 만나러 가보자.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도 핸드폰은 내려놓으시고 네,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집중하셔야 그날의 대화가 정말로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또 나를 만나고 싶게끔 네, 그렇게 네, 해줄 수가 있겠죠. 네, 91페이지입니다. 그래도 맨 얼굴이 아름답다. 자존심은 스스로가 느끼는 자신의 가치나 긍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다.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모습, 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자세다. 남보다 부족한 부분,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마음에 종종 진실한 내 모습이 아닌 일종의 가면을 쓰기도 한다.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아름다울까? 오래오래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과연 작용을 할까? 92페이지고요. 진실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뭐 하나라도 나보다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내 부족함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부족한 점을 밝히는 순간 나를 보는 상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9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많을수록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라고 말한다. 언젠가는 드러날 가면과 거짓으로 어떻게든 빈자리를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채워보라는 것이다. 94페이지 네, 중간 단락이에요. 그 어떤 것도 진실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부족해도 진실한 내 모습이 상대방에게 보일 수 없는 최고의 스펙이 된다. 94페이지 내 순간의 자존심보다 먼 곳을 봐라. 자신을 감추고 싶어 겹겹이 담을 쌓은 채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 본인은 물론 상대도 그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 서로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95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순간적인 자존심은 지키고 자신을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결국에 그런 가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지금의 내 곁에 소중한 이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지뢰가 될 수도 있다. 네, 97페이지. 평판은 남이 써주는 자기소개서다. 잠시만요. 네, 참 평판이 그렇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되게 이거를 누군가한테 물어보기도 나는 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게 두렵기도 하고 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되게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피드백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쉽사리 더 물어보지 못하는 게 바로 이 평판 같은 것 같아요. 네, 99페이지. 네, 중간 단락이고요. 평판은 네, 이처럼 어딜 가든지 따라붙는 주홍 글씨와 같다. 좋은 평판이든 나쁜 평판이든 그 자체로 큰 결과를 낳는다.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99페이지 맨 아래 단락입니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좁은 사이일수록 평판은 결정적이다. 그런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 만날 줄 모르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가 훗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 사람을 쳐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4년 초년생이든 조직에 익숙해지든 3년 차든 평판 관리는 연차에 상관없이 평생 따라다니는 과제가 된다. 101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우리 삶을 1cm 정도 움직인다면 평판은 10m, 50m, 100m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러니 평판을 가볍게 여기지도 무시하지도 말자. 진심이 관계를 빛나게 하고 빛나는 관계는 훌륭한 평판을 만든다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저희가 오늘 했던 얘기는 그런 거였죠. 첫인상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였어요. 모든 관계는 합이다였어요. 처음, 중간.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순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브 앤 테이크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기부했을 때 그것들이 모두 다 나한테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 마음속의 의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더 앞으로 성장하실 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담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그 이상의 의자들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네, 정말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네, 이런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네, 모든 사람들을 만난다면 앞으로의 관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사실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네, 이 기대감을 가지고 네, 다음 주, 네, 3주차에도 또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인상이라는 좋은 인상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내용이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강의해주신 이소정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북, 북 트레이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